제가 근데 챗GPT도 구독하고 있고 퍼플렉시티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앨런 이 검색 엔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달공학 에러입니다. R집, R약 이런 R툴즈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 아시죠? 이 이스트소프트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엄청나게 협력을 하면서 AI 기업으로 거듭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챗GPT의 서치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한 새로운 AI 검색 서비스 앨런을 소개하게 돼서 이스트소프트 지원하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검색 엔진 서비스로서 이 이스트소프트의 앨런이 다른 것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정확하게 찾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가보시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1세대 벤처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갖가지 유틸리티들을 이렇게 만들다가 전체적으로 R툴즈라는 이런 이름으로 현재 사용자만 하더라도 한 2,500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국민 소프트웨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써 이제 31주년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소프트가 갑자기 AI 얘기를 한 게 아니라 2016년에 알파고로 유명했던 해죠. 이때 AI 기반의 기업으로서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제 긴밀한 협업까지 이끌어낸 것이죠. AI 서비스로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페르소 AI라고 예를 들어 텍스트로 입력만 하더라도 아바타 영상을 생성을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언어들 무려 148개의 언어의 TTS를 지원하고 자동 자막을 생성하는 기능을 하는 AI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화나 번역을 지원하면서 챗GPT와 연동해서 대화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라이브 챗이라던가 클릭 한번 하면은 이 영상 속의 화자 음색이나 입모양을 그대로 구현하는 번역 영상을 제공하는 AI 비디오 트랜슬레이터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미 응용 서비스로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라운즈라고 해서 가상으로 안경을 이렇게 껴보는 사용자들한테 어떤 안경이 맞을까를 이제 가상으로 피팅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을 했는데요. 단순히 챗봇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형태의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 외에 자회사 이스트에이드의 줌 포털이라던가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죠. 이스트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MMORPG인 카발M 그 외에 이스트소프트도 자산운용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R집, 시큐리티 쪽으로는 R약 이런 것들로 유명하지만 다양한 쪽으로 이미 소프트웨어 산업을 확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이 작년부터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글로벌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특화되어서 AI 기업으로서 뭔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도비하고 같이 콘텐츠 지니 이니셔티브를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앨런을 기반으로 한 검색 서비스를 내놓게 된 것이죠. 앨런이라는 이름은 다들 아시죠? 앨런 튜링,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이 앨런 튜링의 앨런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요. 기본적으로 실시간 정보 탐색의 좀 정확도를 굉장히 높였고 맥락을 추론하는 기능을 강화를 하고 할루시네이션을 굉장히 억제를 해서 진짜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AI 검색 서비스로 해서 이번에 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어 LLM 리더보드 있죠? 오픈KO LLM 리더보드에서 700여 개 모델 중에 국내 1위 요거거든요. AI 휴먼 랩 EEV 코리안 인스트럭트 요거 국내에서 1위를 달성하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던 바가 있거든요. 특히 한국어에 특화된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서도 이제 글로벌 수준의 성과로서 사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8빌리언이라는 이제 비교적 작은 모델을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렸던 적이 있고요. 앨런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친숙한 UI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앱으로서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가 준비가 되어 있고 좀 이따면 이제 맥도 나오겠죠. 그래서 흑백 요리사, 주요 출연진, 식당 리스트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면요. 각각을 이해하면서 검색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검색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는데 주요 출연진 기준으로 해서 백수저 셰프들과 흑수저 셰프들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있고 웹 문서들이 이렇게 또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참조를 한 웹 문서가 바로 나오고 이미지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검색 엔진과 이 LLM을 결합해서 상당히 좀 보기 좋게 그리고 동영상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쇼츠도 포함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고요. 개별 웹 문서도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클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챗GPT도 구독하고 있고 퍼플렉시티도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앨런 이 검색 엔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화제였던 그 드라마 있죠? 무빙 재밌어?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드라마 무빙에 대한 후기들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부분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원작 웹툰이라는 것들을 이런 내용들 잘 살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참조한 웹문서들이 쫙 나오는 거죠. 블로그 네이버라든가 뭐 티스토리 이런 것들, 우리 한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참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미지들 그리고 이제 동영상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관련된 추가 질문도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을 챗GPT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무빙 재밌어?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물어보면은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돼 있네요. 개괄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블로그 서치 같은 것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 웹 검색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무빙 재밌어? 이렇게 하면은 최근 거를 검색을 해 줄 테니까. 그럼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이제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는 걸 보이시죠. 퍼플릭시티에서도 무빙 재밌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앨런이 이제 검색 엔진 서비스로 봤을 때는 퍼플렉시티와 비교가 가장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퍼플렉시티에서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고 동영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답변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답변 정확성에 있어서는 이제 셋 다 잘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검색 쪽으로는 가져올 수 있는 앨런과 퍼플렉시티가 좀 더 많은 인용을 참조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정보 최신을 얼마나 잘 반영했나. 어제 긴급 사태가 있었죠. 대한민국 계엄령 해지되었나,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해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일 선포했는데 4일 오전 1시에 계엄 해제 의결안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했다라고 얘기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죠. 같은 거를 챗GPT에 한번 물어보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위키백과를 참조를 했네요. 다른 데를 참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검색 모드를 켜서 한번 해보면은 그래도 이제 위키만 보고 있어가지고 위키가 사실 이제 공신력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퍼플렉시티의 경우에 관련된 출처들을 표시하면서 대응 기간이 어떻게 됐고 신속하게 해제됐다는 얘기까지 잘 나오고 있네요. 너무 딱딱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생존한 이승기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 생존 예능 프로그램 생존에 출연하고 있다라면서 이승기에 관련된 내용들 하면서, 이승기가 뭐 리더로서 이끌었다 뭐 이런 얘기들, 자세한 내용들까지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참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미지라든가 영상을 바로 참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TV조선 이렇게 해서 검색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퀄리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다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퍼플렉시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140.26달러라고 하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는 요거를 바로 가져와서 전달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챗GPT도 물어보면은 140.26달러가 나올 것이냐? 잘 나오네요. 그래프도 그려줍니다. 퍼플렉시티도 이것도 그래프가 나오네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로 삽입되는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면은 사용성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약간 우리나라에서만 좀 잘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테슬라의 뜻이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네 가지가 소개되는 거 보이십니다. 테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있고, 자기장 자속 밀도 테슬라 단위, 니콜라 테슬라, 마지막 하이트 진로의 맥주 테라, 소주 참이슬을 섞어 마시는 거를 은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검색해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 자동차 얘기도 하고 있고, 전기차 얘기, 그 다음에 니콜라 테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맥 얘기는 없죠. 요 검색도 한번 눌러서 보면은 테슬라 자석 밀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소맥은 잘 없다,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캐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퍼플렉시티가 또 테슬라의 뜻은 뭐야? 이렇게 하니까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검색을 해내네요. 기타 의미로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별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갖고 왔죠. 요것도 해볼게요. 장영실이 개발해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비전 프로를 설명해줘. 이건 당연히 할루시네이션 테스트인 건데, 장영실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비전 프로라는 단어는 장영실과 관련된 기록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얘는 애플이 개발한 거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이시고요. 챗GPT, 현대적인 기술 관련 개념은 아니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장영실 업종 중에는 당시 기준으로 비전 프로라 불만한 독창적인 발명품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전 프로와 장영실을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퍼플렉시티도 이렇게 해보면은 장영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비전 프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네요. 결국은 한국어 맥락을 이해하는데 좀 최적화가 돼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좀 차별성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뭔지에 대해서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편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인터페이스라든가 퀄리티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이스트에이드의 검색 포탈 줌의 노하우를 적용해서 검색 엔진에 가장 가까운 서비스를 구현했고, 또 다양한 API를 또 활용하면 날씨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시간 관련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또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나와서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영실 뭐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요약하기 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영상을 요약을 해줘요. 자, 요약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스크립트 관련된 내용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온 거 보이시죠? 바로 가져와서 할 수 있다는 것도 활용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알툴즈와 줌 포털을 활용한다는 것이 이스트 소프트의 장점이 되겠죠. 요 트래픽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알집 같은 이러한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 앱들을 디바이스 모델,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이런 디바이스 타겟으로 해가지고 바로 앱들을 출시해가지고 연이어서 웹 버전까지 지금 출시를 한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30년 이상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쪽에 이제 노하우가 있다 보니 최근에 많은 AI 기업들은 원래 웹 버전을 먼저 출시를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앱 버전을 출시를 했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원래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 POC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 모델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스트 소프트가 워낙 이제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들에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액션 엔진이라든가 온 디바이스 모델로 전환해가지고 가장 큰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아무래도 이 타겟이죠. 현재 이제 2,500만이나 되는 이 알툴즈 유저들이 있다 보니까 줌닷컴과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이 트래픽을 활용해가지고 초기 사용자를 확립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IT에 특화된 이런 잠재적인 유저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될 거니까 초기 사용자를 확보한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B2B 시장으로 확장하는, 이제 알툴즈도 알집 같은 것도 이렇게 했잖아요. 개인용으로 하다가 B2B로 확장하는 형태가 되듯이 이렇게 확장하겠다라는 전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알툴즈에 있는 유틸리티 앱들이 되겠는데, AI 액션 엔진을 이제 적용할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런 것들 알집, 알약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액션이라고 하면 뭡니까? 온 디바이스 기반으로 앨런의 기술을 활용해서 AI를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이전트화 해가지고 알툴즈와 제품 연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PC 보안 상태를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약이 그냥 얘기를 해준다거나, 야 이거 압축 풀어줘 하면은 알집이 그냥 압축을 풀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관련 기술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AI 액션 엔진을 어떻게 쓸 거냐를 결정하기만 하면은 확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게 수익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자를 보면서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 트래픽을 활용해가지고 광고 모델을 갖고 있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 모델을 엮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B2B 매출이라든가 뭐 구독 요금제 같은 이런 수익화 모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광고 없이 기존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매출 창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깔끔한 UI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글로벌 AI 검색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한국어에 특화된 이런 로컬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답변 품질과 융화가 되면서 좀 더 이제 신뢰성 높게, 할루시네이션 적게 정확도 높은 거를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2B 판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화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사실 한국 AI 기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LLM도 강국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압도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퀄리티와 더 나은 차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응원을 하고 싶은 모습이고요. 이스트 소프트가 이 AI 기업으로서 이 한국어에 특화된 LLM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화형 AI 서비스와 앞으로의 에이전트 모델, 이런 관점에서 온디바이스 AI로서도 유저가 원하는 형태의 액션까지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AI 액션 엔진도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2025년 내년에는 에이전트화 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하냐의 문제인데, 거기에 타겟을 잘 맞춰가지고 이스트 소프트가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앨런 요 서비스 한번 사용해 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